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1800년이 흐른 오스만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1800년 뒤에 세상에 떨어진다 해도 아마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고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8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상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불과 2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800년의 변화보다 지난 200년의 변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선 세대가 맞이했던 노후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바로 그 1800년과 200년의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장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윤회와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바로 그 두 번째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남은 삶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기둥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돈, 일, 그리고 관계입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하지만 노후에 있어서 돈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자 필수 조건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수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는 소득 수준과 기대 수명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약 30년에서 4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경제적 준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10억이면 될까요? 20억은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막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매달 300만 원, 400만 원의 월급이 평생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후 설계는 얼마를 모을까라는 자산의 관점이 아니라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까라는 소득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4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나머지 25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부족한 25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채울 것인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아둔 자산을 투자하여 인출하며 생활할 것인가? 이처럼 목표 소득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후반부를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대략 75세까지는 우리의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0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며 치매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70대 중반까지는 내가 가진 자산을 직접 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다가 80세 이후에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신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월급처럼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투자의 시기, 후반기는 자동소득의 시기로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나의 가치를 죽을 때까지 지켜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에 대한 잠재력에 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미래의 대통령이 될지 위대한 학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가면 잠재력의 가치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평생 모아온 자산, 지혜, 그리고 관계망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령 자녀라 할지라도 섣불리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녀와 돈 문제로 다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내 돈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사고 싶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모두 주고 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자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가치는 생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일은 생계를 위한 의무이자 때로는 부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의 일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귀중한 선물을 줍니다. 첫째, 일은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세익스피어는 인생을 하나의 연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무대 위의 배우입니다. 배우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배역이 없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평생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집에서는 가장으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은퇴 후 모든 역할이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이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노후의 소박한 일이라도 그것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배역이며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줍니다. 둘째, 일은 건강과 관계를 선물합니다.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건강 증진제이자 외로움을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셋째, 일은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노후의 근로소득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주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자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립심을 안겨줍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건강을 해쳐가며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할 때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관계입니다. 돈과 일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삶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가장 큰 형벌은 친구 없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한들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홀로 지낸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쉽습니다. 인생 후반은 결국 수많은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바로 관계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관계망은 마치 수십 년 자란 거대한 참나무와 같습니다. 20년 이상 묵묵히 자라난 참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듯 우리가 수십 년간 맺어온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들이 인생의 뜨거운 햇볕과 세찬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온 관계라는 참나무를 잘 돌보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부부 관계입니다. 저는 노후의 부부 관계를 인생 후반전의 베이스 캠프라고 부릅니다.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전 베이스 캠프에서 힘을 비축하고 전열을 가다듬듯 튼튼하고 안정적인 부부 관계가 있어야만 노후의 다른 모든 활동들이 힘을 얻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한 후 부부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때 행복한 관계를 위해 3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간입니다.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평생 각자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다가 하루아침에 24시간을 붙어 지내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허락하고 각자의 취미와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공감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삶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해온 남편은 집에서 자녀를 돌본 아내의 삶이 편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아내는 늘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남편의 삶이 즐거워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족을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아내는 자신의 꿈을 접고 경력 단절을 감내하며 외로운 육아를 견뎌냈습니다. 당신 평생 편하게 살았잖아. 혹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와 같은 말 대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있었구려 라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공분입니다. 가사 노동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가 출가했다고 해서 집안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아내, 역시 기력이 쇠하여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일과 같은 경제적 준비라는 날개와 관계, 건강, 의미와 같은 정서적 준비라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적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멀리 높이 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은퇴라는 단어에서 피곤하다는 의미를 떠올리며 지치고 쓸쓸한 황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리타이어, 즉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운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낡은 타이어를 버리고 새 타이어를 장착하여 새로운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인생 후반전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들이 여러분의 두 번째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며 존엄하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1800년이 흐른 오스만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1800년 뒤에 세상에 떨어진다 해도 아마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고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8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상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불과 2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800년의 변화보다 지난 200년의 변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선 세대가 맞이했던 노후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바로 그 1800년과 200년의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장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윤회와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바로 그 두 번째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남은 삶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기둥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돈, 일, 그리고 관계입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하지만 노후에 있어서 돈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자 필수 조건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수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는 소득 수준과 기대 수명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약 30년에서 4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경제적 준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10억이면 될까요? 20억은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막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매달 300만 원, 400만 원의 월급이 평생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후 설계는 얼마를 모을까라는 자산의 관점이 아니라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까라는 소득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4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나머지 25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부족한 25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채울 것인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아둔 자산을 투자하여 인출하며 생활할 것인가. 이처럼 목표 소득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후반부를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대략 75세까지는 우리의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0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며 치매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70대 중반까지는 내가 가진 자산을 직접 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다가 80세 이후에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신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월급처럼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투자의 시기, 후반기는 자동소득의 시기로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나의 가치를 죽을 때까지 지켜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에 대한 잠재력에 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미래의 대통령이 될지 위대한 학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가면 잠재력의 가치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평생 모아온 자산, 지혜, 그리고 관계망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령 자녀라 할지라도 섣불리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녀와 돈 문제로 다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내 돈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사고 싶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모두 주고 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자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가치는 생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일은 생계를 위한 의무이자 때로는 부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의 일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귀중한 선물을 줍니다. 첫째, 일은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세익스피어는 인생을 하나의 연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무대 위의 배우입니다. 배우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배역이 없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평생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집에서는 가장으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은퇴 후 모든 역할이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이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노후의 소박한 일이라도 그것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배역이며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줍니다. 둘째, 일은 건강과 관계를 선물합니다.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건강 증진제이자 외로움을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셋째, 일은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노후의 근로소득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주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자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립심을 안겨줍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건강을 해쳐가며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할 때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관계입니다. 돈과 일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삶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가장 큰 형벌은 친구 없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한들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홀로 지낸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쉽습니다. 인생 후반은 결국 수많은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바로 관계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관계망은 마치 수십 년 자란 거대한 참나무와 같습니다. 20년 이상 묵묵히 자라난 참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듯 우리가 수십 년간 맺어온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들이 인생의 뜨거운 햇볕과 세찬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온 관계라는 참나무를 잘 돌보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부부 관계입니다. 저는 노후의 부부 관계를 인생 후반전의 베이스 캠프라고 부릅니다.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전 베이스 캠프에서 힘을 비축하고 전열을 가다듬듯 튼튼하고 안정적인 부부 관계가 있어야만 노후의 다른 모든 활동들이 힘을 얻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한 후 부부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때 행복한 관계를 위해 3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간입니다.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평생 각자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다가 하루아침에 24시간을 붙어 지내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허락하고 각자의 취미와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공감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삶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해온 남편은 집에서 자녀를 돌본 아내의 삶이 편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아내는 늘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남편의 삶이 즐거워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족을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아내는 자신의 꿈을 접고 경력 단절을 감내하며 외로운 육아를 견뎌냈습니다. 당신 평생 편하게 살았잖아. 혹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와 같은 말 대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있었구려 라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공분입니다. 가사 노동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가 출가했다고 해서 집안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아내 역시 기력이 쇠하여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일과 같은 경제적 준비라는 날개와 관계, 건강, 의미와 같은 정서적 준비라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적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멀리, 높이 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은퇴라는 단어에서 피곤하다는 의미를 떠올리며 지치고 쓸쓸한 황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리타이어, 즉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운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낡은 타이어를 버리고 새 타이어를 장착하여 새로운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인생 후반전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들이 여러분의 두 번째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며 존엄하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1800년이 흐른 오스만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1800년 뒤에 세상에 떨어진다 해도 아마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고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8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상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불과 2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800년의 변화보다 지난 200년의 변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선 세대가 맞이했던 노후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바로 그 1800년과 200년의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장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윤회와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바로 그 두 번째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남은 삶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기둥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돈, 일, 그리고 관계입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하지만 노후에 있어서 돈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자 필수 조건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수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는 소득 수준과 기대 수명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약 30년에서 4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경제적 준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10억이면 될까요? 20억은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막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매달 300만 원, 400만 원의 월급이 평생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후 설계는 얼마를 모을까라는 자산의 관점이 아니라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까라는 소득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4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나머지 25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부족한 25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채울 것인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아둔 자산을 투자하여 인출하며 생활할 것인가. 이처럼 목표 소득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후반부를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대략 75세까지는 우리의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0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며 치매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70대 중반까지는 내가 가진 자산을 직접 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다가 80세 이후에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신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월급처럼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투자의 시기, 후반기는 자동소득의 시기로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나의 가치를 죽을 때까지 지켜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에 대한 잠재력에 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미래의 대통령이 될지 위대한 학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가면 잠재력의 가치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평생 모아온 자산, 지혜, 그리고 관계망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령 자녀라 할지라도 섣불리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녀와 돈 문제로 다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내 돈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사고 싶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모두 주고 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자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가치는 생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일은 생계를 위한 의무이자 때로는 부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의 일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귀중한 선물을 줍니다. 첫째,
일은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세익스피어는 인생을 하나의 연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무대 위의 배우입니다. 배우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배역이 없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평생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집에서는 가장으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은퇴 후 모든 역할이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이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노후의 소박한 일이라도 그것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배역이며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줍니다. 둘째, 일은 건강과 관계를 선물합니다.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건강 증진제이자 외로움을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셋째, 일은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노후의 근로소득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주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자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립심을 안겨줍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건강을 해쳐가며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할 때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관계입니다. 돈과 일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삶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독일의 데무노 게테는 가장 큰 형벌은 친구 없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한들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홀로 지낸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쉽습니다. 인생 후반은 결국 수많은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바로 관계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관계망은 마치 수십 년 자란 거대한 참나무와 같습니다. 20년 이상 묵묵히 자라난 참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듯 우리가 수십 년간 맺어온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들이 인생의 뜨거운 햇볕과 세찬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온 관계라는 참나무를 잘 돌보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부부 관계입니다. 저는 노후의 부부 관계를 인생 후반전의 베이스 캠프라고 부릅니다.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전 베이스 캠프에서 힘을 비축하고 전열을 가다듬듯 튼튼하고 안정적인 부부 관계가 있어야만 노후의 다른 모든 활동들이 힘을 얻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한 후 부부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때 행복한 관계를 위해 3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간입니다.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평생 각자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다가 하루아침에 24시간을 붙어 지내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허락하고 각자의 취미와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공감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삶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해온 남편은
집에서 자녀를 돌본 아내의 삶이 편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아내는 늘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남편의 삶이 즐거워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족을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아내는 자신의 꿈을 접고 경력 단절을 감내하며 외로운 육아를 견뎌냈습니다. 당신 평생 편하게 살았잖아. 혹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와 같은 말 대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있었구려 라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공분입니다. 가사 노동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가 출가했다고 해서 집안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아내, 역시 기력이 쇠하여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일과 같은 경제적 준비라는 날개와 관계, 건강, 의미와 같은 정서적 준비라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적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멀리, 높이 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은퇴라는 단어에서 피곤하다는 의미를 떠올리며 지치고 쓸쓸한 황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리타이어, 즉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운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낡은 타이어를 버리고 새 타이어를 장착하여 새로운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인생 후반전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들이 여러분의 두 번째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며 존엄하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1800년이 흐른 오스만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1800년 뒤에 세상에 떨어진다 해도 아마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고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8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상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불과 2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800년의 변화보다 지난 200년의 변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선 세대가 맞이했던 노후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바로 그 1800년과 200년의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장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윤회와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바로 그 두 번째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남은 삶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기둥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돈, 일, 그리고 관계입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하지만 노후에 있어서 돈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자 필수 조건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수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는 소득 수준과 기대 수명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약 30년에서 4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경제적 준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10억이면 될까요? 20억은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막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매달 300만 원, 400만 원의 월급이 평생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후 설계는 얼마를 모을까라는 자산의 관점이 아니라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까라는 소득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4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나머지 25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부족한 25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채울 것인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아둔 자산을 투자하여 인출하며 생활할 것인가. 이처럼 목표 소득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후반부를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대략 75세까지는 우리의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0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며 치매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70대 중반까지는 내가 가진 자산을 직접 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다가 80세 이후에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신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월급처럼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투자의 시기, 후반기는 자동소득의 시기로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나의 가치를 죽을 때까지 지켜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에 대한 잠재력에 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미래의 대통령이 될지 위대한 학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가면 잠재력의 가치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평생 모아온 자산, 지혜, 그리고 관계망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령 자녀라 할지라도 섣불리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녀와 돈 문제로 다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내 돈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사고 싶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모두 주고 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자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가치는 생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일은 생계를 위한 의무이자 때로는 부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의 일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귀중한 선물을 줍니다. 첫째, 일은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세익스피어는 인생을 하나의 연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무대 위의 배우입니다. 배우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배역이 없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평생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집에서는 가장으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은퇴 후 모든 역할이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이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노후의 소박한 일이라도 그것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배역이며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줍니다. 둘째, 일은 건강과 관계를 선물합니다.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건강 증진제이자 외로움을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셋째, 일은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노후의 근로소득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주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자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립심을 안겨줍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건강을 해쳐가며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할 때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관계입니다. 돈과 일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삶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독일의 데무노 게테는 가장 큰 형벌은 친구 없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한들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홀로 지낸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쉽습니다. 인생 후반은 결국 수많은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바로 관계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관계망은 마치 수십 년 자란 거대한 참나무와 같습니다. 20년 이상 묵묵히 자라난 참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듯 우리가 수십 년간 맺어온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들이 인생의 뜨거운 햇볕과 세찬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온 관계라는 참나무를 잘 돌보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부부 관계입니다. 저는 노후의 부부 관계를 인생 후반전의 베이스 캠프라고 부릅니다.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전 베이스 캠프에서 힘을 비축하고 전열을 가다듬듯 튼튼하고 안정적인 부부 관계가 있어야만 노후의 다른 모든 활동들이 힘을 얻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한 후 부부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때 행복한 관계를 위해 삼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간입니다.